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 강좌를 맡은 홍재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7번째 강의로 2000년대 이후의 북한경제, 산업을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3차례의 강의를 통해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를 경제개혁, 시장화, 대외경제 관계를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가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는 4번째로 산업을 주제로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0년대 이후, 특히 김정은 시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산업을 주제로 강의할 경우 다루는 범위가 상당히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도 제조업, 농업, 광업 등 다양하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많은 분야로 나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에서는 주요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북한 산업 실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북한의 산업 구조와 산업 여건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 산업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인지한 가운데 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정일,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 정책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산업 부문별 실태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제조업 중 경공업을 살펴본 뒤 중화학공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각 부문별로 모든 산업을 보기는 어려운 만큼 주요 산업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경공업 분야에서는 섬유 의류업과 식품 가공업을, 중화학공업 분야에서는 철강, 기계, 화학공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과 광업 및 전력 부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북한의 산업 구조와 산업 여건에 대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표는 2020년과 2021년 북한의 산업 구조를 한국의 산업 구조와 비교해 놓은 것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2021년 자료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한국과 북한의 산업 구조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은 서비스업이 6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경제가 발전한 국가에서는 이렇게 서비스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조업이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산업이 전체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업 중에서는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외에 농림업, 광업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북한의 경우 서비스업의 비중은 33% 정도에 불과하고 제조업 비중도 18.3%에 그치고 있습니다. 둘을 합쳐도 50%를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대신 농림업의 비중이 23.8%로 상당히 높고 광업의 비중도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중에서 경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 정도로 한국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산업 여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림은 북한의
주요 SOC, 즉 사회 간접 자본의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교통 인프라는 소위 주철종도 형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철도가 중심을 이루고 도로가 이를 보완하는 형태입니다. 육상 교통에서 철도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86%에 이릅니다. 그런데 교통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우선 중심이 되는 철도조차도 98%가 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선로가 하나만 놓여 있어 상행선과 하행선 운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개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해 침목 부식, 노반 침하, 터널 교량, 기관차의 노후화 등이 심각하여 철도의 운행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경사가 심한 산악지형이 많아 철도의 전철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다 보니 철도 운행이 중단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 사정도 매우 열악합니다. 고속도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양을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인 구간만 건설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도로는 1에서 6급으로 구분되는데 1급 도로와 2급 도로 절반 정도는 포장되어 있으나 그 외에는 대부분 비포장 도로입니다. 또 도로가 전반적으로 협소하고 도로 안전시설 설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외에 항만이나 항공시설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전력 사정 역시 산업 발전에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발전시설은 대략 수력 60%, 화력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 설비 규모가 2021년 현재 823만 킬로와트로 남한의 6.1%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설비 노후화, 정비 부족, 연료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발전소 가동률도 낮아 연간 발전량은 255억 킬로와트 아워로 남한의 4.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북한 인구가 남한 인구의 대략 절반 정도이므로 1인당 발전량을 구해보면 북한은 남한의 9% 정도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북한의 산업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북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주요 산업 거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북한의 주요 산업 거점별 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시간이 좀 경과되었지만 후속 연구가 없고 북한의 입지 여건이 그 사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 내용을 살펴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표를 보면 노동력, 원자재 확보, 산업 집적 효과, 토지, 시장 여건, 교통, 전력 등 인프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아 서해안 지역의 입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양, 남포 지역이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개성, 해주, 신의주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 중에서는 함흥, 원산, 청진, 김책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림은
북한의 주요 공업지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표와 지역 구분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앞서 설명드린 각 공업지역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입지로 높은 평가를 받은 공업지역은 대체로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산업 구조와 여건과 주요 산업 입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산업 정책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